안녕하세요. 잔망입니다. 오늘은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툴을 이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든 간에요.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고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. 대표적으로 결과물을 보고 또는 공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일 텐데요. 그러면 이메일 발송은 어떻게 보면 업무 자동화를 한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파이썬을 통해서 자동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구글 검색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썬 이메일, 이번에는 한글로도 한번 찾아볼게요. 한글로 찾아서도 요즘은 괜찮은 정보가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열코이 프로그래밍 일기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사이트에서 보면은 구글 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 메일 계정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코딩을 하면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비주얼 코드 띄우고요. 파일에 뉴 파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피터 노트북 만들어 보고요. 이 사이트의 가장 아랫부분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요. 이와 같이 전체 코드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. 요거를 복사를 하고 여기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본문 내용에서 보면요. 사실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글에서 설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. 이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. 구글 메일을 연결할 경우라면요. 지메일로 먼저 들어올게요. 그래서 개인 메일 정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요 설정 버튼, 요걸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빠른 설정이 뜨는데요. 여기서 모든 설정 보기로 들어갑니다. 여기 모든 설정 보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설정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달 및 POP, IMAP 요거를 클릭을 하고요. 여기에 있는 IMAP 액세스를 IMAP 액세스 사용으로 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. 여기 있는 이메일 클라이언트 구성,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. 설정 방법에 들어가서 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단계 여기에서 보면 발신 서버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발신 서버 주소가 어떻게 된다, 그리고 사용하는 포트가 어떻게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. 한 가지 비밀번호는 여기에 있는 지메일 비밀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메일 비밀번호로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.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. smtp.gmail.com 그리고 여기 있는 587 포트 요 내용이 지금 보셨던 요 소스 코드에서 보면 SMTP로 접속을 할 때 메일 서버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요. 구글 계정에서 내 앱 비밀번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우측 상단 구글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내 계정에 대한 곳을 접근할 수 있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. 요 클릭하시고요. 계정 관리로 들어옵니다. 보안으로 들어와서 보면요. 구글의 로그인이라는 정보가 있고요. 여기 2단계 인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 해야 되는데 앱 비밀번호라는 게 있습니다. 요 앱 비밀번호를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. 이 앱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은요. 여기 클릭을 하면 본인 계정이라는 걸 한 번 더 인증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인증하고 나면 이와 같이 앱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. 저는 이미 하나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데요. 이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앱 선택을 해서 메일로 하고요. 기기는 지금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계는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컴퓨터 이렇게 하고 생성을 누르면 컴퓨터용 앱 비밀번호가 임시로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. 여기 생성된 이 비밀번호를 복사를 했던 이 소스에서의 비밀번호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. 그 다음 지메일 계정은 제 메일 계정으로 하고요. 자, 그러면 이 상태 이대로 두고요.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여기 샌드 메일 부분에서 지금 에러 메시지가 좀 발생한 것 같거든요. 구글에서요. 파이썬 smtp send mail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있는 질문 말고요. 밑에 내려가면 해당하는 답변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보니까 이 콤마에 들어가는 게 내 메일 주소와 그리고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from, to, subject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복사를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사를 하고 소스 코드로 와서 서브젝트까지 들어간 다음에
엔터 컨트롤 V에서 from to 서브젝트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 삭제해주고 from 내 메일 주소, 그 다음 여기 보내는 이메일, 여기는 내 메일 주소 넣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한다면 다시 컨트롤 엔터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이 된 것 같아요. 이와 같은 형태로 결론이 나온 것 같고, 그럼 제 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. 이렇게 제 메일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테스트 메일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이 메일에 들어가면은 본문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서 메일이 제대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보신 내용이 지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. 자, 다시 소스로 와서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요. 셀을 하나를 더 붙여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는 것이 지메일이 아니라 네이버 메일이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. 그 내용은 요 네이버 메일로 들어와서 요 하부에 있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. 이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은요, POP3 IMAP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로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IMAP SMTP 설정으로 와서 여기를 사용함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요 밑에 있는 정보입니다. 요 밑에 있는 정보 중에 우리는 SMTP를 통해서 보낼 거기 때문에 SMTP 서버명, 요거 있는 요 서버명, 요거 그대로 복사해 주고요. 추가했었던 소스에서 요 SMTP 서버명 있는 곳, 여기를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. 그럼 네이버 서버로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포트도 587번으로 동일한 포트를 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이디 이번에는 골뱅이 네이버.com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아이디를 쓴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네이버 로그인 비밀번호 그대로 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부분도 from 로그인 하는 부분에서 네이버 내 아이디를 써주고요. 여기는 네이버에서 실제 내가 사용하는 비밀번호, 로그인 할 때 쓰는 비밀번호 그대로 쓰면 됩니다. from to 바꿔줄게요. 아래에 있는 내용도 from to 바꿔주겠습니다. 두 번째 셀도 컨트롤 엔터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번에도 제대로 뭔가 연결이 돼서 메일이 나간 것 같고요. 이번에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.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지메일로 보냈으니까 지메일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메일로 들어와서 이와 같이 맨 위에 테스트 메일이 들어왔고요. 이 메일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방금 보냈던 이 테스트 메일이 제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살펴본 소스는요, 첨부 파일 없이 메일 본문만 보낼 때 작용이 된 소스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파일 첨부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보낼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, 다시 구글 탐색에 들어와서요, python send email with file 이렇게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아래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참고할 만한 문서 또 들어가서 보고요. 요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밑에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. 근데 답변에서 굉장히 좀 소스 코드가 좀 길고요. 그 다음 앞에서 사용했었던 거에서 우리가 멀티파츠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복사를 해와서 요만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요 구글에서 메일 보냈던 거 요거를 복사를 하고 붙여 넣은 다음에 아까 봤었던 소스 요 부분 복사를 해와서 요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 부분에 이렇게 붙여넣어 주겠습니다. 원래 보냈던 메시지에서는 본문용 텍스트만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보면은 메시지를 멀티파트라는 걸로 이렇게 집어넣은 걸 볼 수 있어요.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그대로 붙여넣어 주고요. 그 다음 제목 from to 나머지 부분 그대로 두고 요 밑에 있는 부분 attach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네요. 여기에 요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. 이 붙여 놓은 곳에 여기 텍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은 본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텍스트 부분 복사를 해서 이 아래에 만들어졌던 소스에서의 텍스트 영역 여기에다가 따옴표하고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똑같이 집어넣는 건 됐어요. 똑같이 집어넣는 건 됐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파일을 열어서 파일에 대한 내용을 붙여서 넣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붙여놓고요. 저희는 이제 폼은 사용할 거 아니기 때문에 폼은 없애주고요. 그러면 여기까지를 맨 앞쪽으로 먼저 당겨놓고 오픈을 사용을 해서 먼저 파일을 열 거예요. 그래서 파일을 열 파일에 대한 이름을 한번 찾아볼게요. 보시면 요 뒤에 있는 문법 자체가 fil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불러오겠다요.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문법을 좀 바꿔주겠습니다. 포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fil은 open하고 f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아마도 파일 경로일 텐데 경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
우리가 어떤 보낼 샘플 파일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. 샘플 파일이 있는 곳, 요거 경로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놓고요.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슬래시하고 붙여넣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역 슬래시는 다 슬래시로 바꿔줄게요. 여기 범위를 씌워놓고 컨트롤 H 눌러서 리플레이스 여기 띄운 다음에 이 위쪽에 있는 영역 중에 역 슬래시를 찾아서 모두 슬래시로 바꿔라. 이렇게 하면 이제 슬래시로 다 바뀌었죠.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에 집어넣어라 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름은 베이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F, 요거를 F라고 차라리 한번 선언을 해주는 게 낫겠네요. 다시 F 이꼴 요 뒤에 있는 요 부분 요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요렇게 해주고, 요 부분은 다시 F로 한번 선언을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파일에 있는 베이스 네임, 그러니까 즉 파일 이름만 빼서 요 부분을 네임이라는 값으로 집어넣으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여기 파트라는 부분에 결국은 하나하나 들어가는 부분인데, 여기에 파일 이름을 가지고 이제 붙여 넣는 걸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게 될 것이고요.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요대로 해서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트롤 엔터. 지금 이 파일이 열려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. 지금 이 파일에 접근이 거부되었다고 돼 있어요. 이 파일이 제가 지금 띄워 놓은 파일이거든요.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른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. 이 다른 파일을 선택을 해서 파일 이름 선택한 다음에 이 파일 이름을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. 붙여 넣고 다시 한 번 더 이 소스 실행해 보겠습니다. 컨트롤 엔터. 그러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. 지금 보시면 구글 메일에서 제 네이버 메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. 제 네이버 계정으로 들어와서 받은 메일함을 확인을 해보면요. 이렇게 보내기 테스트 들어와 있고요.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첨부 파일도 제대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첨부 파일 클릭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PPT 파일이 제대로 다운받아진 것을 볼 수 있고, 이 내용을 열어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전에 작업했었던 파일이 그대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이메일을 전송을 할 수 있는 코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. 구글로 보내는 방법과 네이버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와 같은 형태로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일 계정에서 설정을 일부 바꿔줘야 된다는 거, 요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STMP의 각종 설정 값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와서 해당 부분을 코드에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, 요거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구글과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 외에 다른 메일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도 그 메일 서버에서 제공하는 SMTP 서비스의 각종 옵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그 소스 코드에서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소스 코드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길었지만요. 대부분의 소스 코드를 검색을 통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필요한 부분만 빼서 붙여 넣으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성 방법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이와 같은 형태로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코드는요,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썬 자동화 코드에 응용이 되어서 자동으로 결과를 메일로 보내주는데 적극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. 앞으로 많이 사용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